여러분,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은퇴 후 작은 행복을 꿈꾸다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후회뿐이지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건 누군가 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서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너진 건 집이 아니라 제 삶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도시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사람입니다. 남들은 은퇴 후 여행을 다니거나 손주들을 돌보며 지낸다 하지만 저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시골에서 제 손으로 지은 농막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고생이라며 말렸지만 저는 그곳이 진짜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퇴직을 하던 날 사무실 책상 위에 남은 짐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흙냄새 맡으며 살자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새소리 들으며 아침을 맞이하자고. 그때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당신이 오래 꿈꾸던 걸 하게 됐다고. 며칠 뒤 저는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논과 밭 사이에 작은 땅이 나와 있었고 중개인은 귀에 달콤한 말을 흘렸습니다. 허가도 쉽고 금방 농막을 세울 수 있다며 손짓을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서로의 눈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집이 생긴 거라고. 돈을 빼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평생 모아둔 퇴직금의 절반 가까이를 내어주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투자나 도박이 아니라 남은 삶을 위한 준비라고. 내 이름이 적힌 집, 내 손으로 가꿀 밭, 그것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골에서 진짜 주인처럼 살겠다고. 공사가 시작되던 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트럭이 들어오고 땅을 고르고 자재들이 쌓이는 걸 보며 마음속이 들떴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드라마 속 주인공 같다고. 흙바닥 위에 서서 설계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저는 진짜 행복했습니다. 꿈꾸던 집이 눈앞에 세워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저는 이웃에게 인사를 다니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평생 살 거라고.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언제든 내려오면 손주 뛰놀 마당이 있다고. 아들은 조용히 듣더니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 뒤에 미묘한 망설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설렘이 너무 커서 불안한 기운은 외면했습니다. 밤이 되면 설계도를 펼쳐놓고 어디에 창문을 낼지, 어디에 밭을 둘지 아내와 얘기했습니다. 햇살이 드는 자리에 작은 평상을 두고 여름엔 수박을 차갑게 식혀 먹자고. 겨울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손을 녹이자고. 그 모든 상상이 저를 다시 젊게 만들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다시 시작하는 소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그린 행복이 사실은 거대한 함정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걸요. 웃으며 찍은 계약서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돈은 이미 건너갔고 믿음은 서류 속 글자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무너질 집 앞에 서서 그날의 선택을 몇 번이고 떠올리게 될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행복의 집은 금방 무너지는 모래성 같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돼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재가 늦게 들어온다며 하루 이틀씩 미뤄졌습니다. 업자는 전화할 때마다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흔하다며 안심시키는 말이 입버릇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약속한 예산이 자꾸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추가 비용이라더니 나중에는 벽체 보강이 필요하다며 더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며 겁을 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속 불안을 외면하며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돈이 다 필요한 걸까? 뭔가 수상한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그때는 제 자존심이 오히려 저를 막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현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기초 공사가 덜 끝난 상태인데도 벽돌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시멘트는 덜 굳었고 철근은 드러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 현장 인부들은 잘 모른다며 고개만 저었습니다. 업자는 자재가 늦게 와서 그렇다며 다 마무리되면 튼튼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눈은 의심했습니다. 저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최소한 이건 불안하다는 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절반 가까운 돈을 지불한 상황이었습니다. 멈추자니 돈이 아깝고 밀어붙이자니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업자는 허가 문제를 꺼냈습니다. 농막은 허가가 필요 없으니 걱정 말라더니 갑자기 서류 처리가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추가 비용을 내면 문제없이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처음과 말이 다르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던 날의 설렘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성급했다는 후회가 목을 조였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조용히 한숨을 쉬었고 저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아직 괜찮을 거라는 거짓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완공이 되고 완공이 되면 이 모든 걱정은 끝날 거라고. 돈은 다시 모으면 되지만 농막은 한 번 세우면 평생 간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불안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균열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작은 균열이 제 삶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행복을 위한 선택이 얼마나 큰 덫이었는지 저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파국은 이미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집이 아니라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 갔을 때 작업은 멈춰 있었고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흙더미 위에는 자재만 덩그러니 쌓여 있었고 시멘트 자루는 비에 젖어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가고 받질 않았습니다.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목덜미를 붙잡았습니다. 다음 날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잠시 중단했을 뿐이라고. 조만간 다시 시작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자신감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속이 텅 빈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현장은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철근은 녹슬었고 벽돌은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나오지 않았고 전화는 점점 더 드물게 연결됐습니다.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이상하다고. 하지만 저는 차마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속이며 그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빨리 다시 공사 시작해달라고, 우리도 불안하다고. 그때 돌아온 답장은 차갑고 짧았습니다. 돈이 더 들어가니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미 절반 넘게 지불했는데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된 거라는 걸. 처음에 달콤한 말, 서둘러 도장을 찍게 만든 태도, 자꾸 늘어나는 비용까지. 제가 준 건 집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인 덫이었습니다. 그 덫에 제 퇴직금과 노후가 고스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행정관청에서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어 철거 명령을 내린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를 읽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허가가 필요 없다는 업자의 말만 믿었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무너져가는 구조물과 사라진 돈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왜 그때 멈추지 못했을까? 왜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후회가 목을 죄듯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제 손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바라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켜주겠다던 약속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왔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저는 침묵한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집을 지킬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가만히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붕괴 직전의 현실 속에서 저는 싸움의 각오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1억이 사라진 순간 제 노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철거 명령서를 손에 쥔 채 텅 빈 농막터에 서 있었을 때 가슴이 송두리째 꺼져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집도 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족의 신뢰마저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고 어두웠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더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집 문을 열자마자 아들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왜 확인도 안 하고 돈을 내줬냐고. 저는 대답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이 분명했기에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거냐고, 앞으로가 더 문제 아니냐고. 그 순간 숨이 막혀와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가족들의 한숨이 집안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손주는 어른들의 싸움 속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 앞에서만큼은 눈물을 삼키려 했지만 결국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등이 제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다음 날 이웃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농막터를 보았다는 이웃은 안타까운 듯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 사기꾼들이 많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그 말이 위로여야 했지만 저에겐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수많은 사람 중 내가 걸려야 했을까?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농막터를 찾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땅 위에 세워진 벽돌들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철근은 휘어 있었고 목재는 물을 머금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집터가 아니라 실패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동안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곁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려던 건 집이 아니라 마음이었다고. 당신이 바란 건 평화였는데 지금은 상처만 남았다고.
그 말에 가슴이 저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끝내 아내의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고. 무너진 건 집이지만 내 삶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지금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그 다짐이 없으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결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돈을 잃어도 집을 잃어도 나 자신까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너진 꿈의 자리에 다시 무엇을 세울지 저는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아주 작은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가 제 발걸음을 다음 길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울고만 있어도 아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무너진 집터 앞에 선 제 모습은 그저 실패자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작은 모임에서 새로운 길을 보았습니다. 저처럼 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은 저 혼자만 노린 게 아니었던 겁니다. 피해자 모임은 허름한 카페 한 구석에서 시작됐습니다. 서로의 얼굴에는 절망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전세금을 잃었고 어떤 이는 평생 모은 적금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가슴도 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묘한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고, 그래야 누군가 들어준다고.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이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경찰서 민원실에 함께 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를 건넸는지 상세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종이에 잉크가 번질 때마다 제 후회와 분노가 함께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종이를 넘기는 순간마다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이미 접수된 사건이 많다고. 그 말은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처음으로 희망 섞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업자는 여전히 잠적했고 돈이 흘러간 계좌는 이미 비워져 있었습니다. 사기꾼은 허울뿐인 회사 명의와 가짜 서류로 자신을 감췄습니다.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카톡방에서 자료를 모으며 서로를 붙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내 잘못이라고 자책했지만 이제는 분노가 뚜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을 속이고 삶을 빼앗아간 자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생각. 그게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 모임의 맨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언론에도 제보했습니다. 기자가 찾아와 카메라를 켜자 제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이 사기 수법을 더 이상 방치하면 피해자는 계속 생길 거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돈을 되찾는 일은 요원했지만 진실을 밝히는 길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너진 집터를 떠올리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세우지 못한 집 대신 이 싸움에서 내 삶을 다시 세우겠다고. 그 순간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힘을 느꼈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무너지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모임이 모은 자료와 증언이 쌓이자 세상은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방송국 기자가 현장을 찾아왔고 언론 보도가 나가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고 모임 방은 사람들의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목소리를 가진 집단이 되었습니다. 방송에 제 얼굴이 나갔을 때 가슴이 떨렸습니다. 창피함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더는 숨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 노후를 송두리째 앗아갔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만큼은 지켜내고 싶다고. 그 말은 제게도 다짐이 되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업자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여러 명의 브로커와 짜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왔습니다. 허가가 필요 없다고 속이고 자재를 빼돌려 다른 현장에 팔아넘겼습니다. 계좌 추적에서 그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의심했던 모든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에 첫 출석하던 날,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피해자석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사건의 개요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순간 제 이름이 불리고 저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목이 바짝 마르고 다리가 떨렸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언제, 어떤 말을 믿었고 얼마를 지불했는지. 그때의 제 감정은 빼고 오직 사실만을 차분히 전했습니다. 재판장 안은 고요했고 제 목소리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업자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모두 오해라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나온 증거들은 그 주장을 산산이 무너뜨렸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위조된 계약서, 감쪽같이 꾸며낸 허가증까지. 재판장은 더 이상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와 함께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조금 숨이 트였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드러난다며.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함께 길을 찾았습니다. 누군가는 법률 상담을 알아왔고 누군가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모여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그 힘이 없었다면 저는 끝까지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무너진 농막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녹슨 철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땅이 다시 집을 품지는 못하겠지만 진실을 밝힌 증거의 땅으로 남을 거라고. 저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두렵지 않다는 것을. 판결은 내려졌지만 통장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업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일부 브로커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던 순간 방청석은 잠시 술렁였지만 곧 정적이 흘렀습니다. 돈이 돌아온 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는 승리했지만 동시에 허망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오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묵직했지만 어딘가 가벼운 것도 있었습니다. 정의는 세워졌지만 생활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텼으니 그걸로 된 거라고. 집으로 돌아오자 아들은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은 찾았느냐고 묻는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씁쓸했고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 제 모습이 거울처럼 비쳤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더 깊이 책망했습니다. 밤이 되자 홀로 농막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철거된 잔해와 쓸쓸히 남은 흙더미가 달빛 아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흙을 움켜쥐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기에 흘린 땀과 돈은 돌아오지 않지만 내 삶까지 빼앗기지는 않겠다고. 흙은 차가웠지만 결심은 뜨겁게 남았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노후를 송두리째 잃었고 누군가는 가족과 갈라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되찾은 건 돈이 아니라 같은 상처를 나눈 연대였습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서로를 통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야말로 가장 쓰라리면서도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돈으로만 삶을 세우지 않겠다고.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의지는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고.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잃은 건 거대했지만 깨달음은 더 깊었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더라도 남은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무너진 채로 주저앉았을 겁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농막터에서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무너진 꿈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그 다짐이 제 두 발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허망함 뒤에 남은 건 다시 시작할 용기였습니다. 무너진 건 집이었지만 깨어난 건 결국 저였습니다. 빈터 앞에 다시 섰을 때 저는 더 이상 절망 속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벽돌 하나 남지 않은 자리에 서서도 마음은 묘하게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돈을 잃었어도 제 의지는 살아있었고 꿈은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려 했습니다. 그 깨달음이 제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와 살아남았다는 자부심이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에 모여 따끈한 국밥을 나눠 먹으며 서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눈물로 시작된 인연이 결국 위로와 연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삶을 지켜냈다고. 사기꾼에게 빼앗긴 건 돈이지만 그 돈으로 우리 영혼까지는 가져가지 못했다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은퇴 후 하고 싶었던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텃밭 가꾸기, 여행 다니기, 글쓰기. 농막은 무너졌지만 이 꿈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펜으로 줄을 긋고 다시 새 목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제 손끝에 맺혔습니다. 이제는 돈으로만 행복을 세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흙냄새를 맡으며 작은 화분이라도 돌보고 아내와 손잡고 걸을 수 있다면 충분했습니다. 손주에게 해줄 이야기도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집에서 배운 교훈, 다시 일어선 용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집이지 인생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너진 집은 사라졌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다시 세울 힘이 남아있다고. 오늘의 상처는 내일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삶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돈은 사라져도 저는 살아있고
아직 걸을 길이 남아 있으니까요. 무너진 집터 위에 저는 제 마음을 세웠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비로소 깨어난 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집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돈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이자 다시 시작할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길도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